이 수골 보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만의 사고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편집정적인 자기 아집에 빠져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보수 전체에서 거기에는 뭐 수골도 있고 거구도 있고 또 온건 합리적인 보수도 있고 또 중도적 보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이 다 보수를 형성하지 수골만이 보수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가요, 전체가 사실상 보수에서 많지 않은 세력을 차지하는 수골과 그리고 국힘 기득권 세력과 연결되어서 이들이 보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 보수가 이재명 같은 저 허접한 자에게 대선 당선을 허락하기 직전에 놓인 근본적인 권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골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진짜 사람 숫자로 따지면 수골이요, 저는 100만 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수는 전체에서 얼마가 될까요? 최소한 저는요, 보수라는 색채를 지닌 사람이 한 2200만 명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수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 단 5%도 안 되는 수골들이 국힘의 저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과 결탁이 되어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과거에는요, 국힘의 부패 무능 수구 기득권 집단들이 끌어갔는데 어느 날 보수 정권이 매번 흔들리고 쫓겨나고 이직거리를 하다 보니까 보수에서 변방에 있던 수골들이요,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한덕수 김문수 후보 교체 사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또 국힘의 이 강성 보수 당원과 거리 수골과도 상당히 교집합이 있어서 서로 겹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한 100만 명을 뺀 나머지 2100만 명 정도 되는 보수들은요, 지금 이 국힘이나 또 더 나아가서 수골들이 끌고 가는 아젠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워낙 설치고 끌고 가다 보니까 나머지 2100만 명의 보수는요, 한심함을 느끼면서 그냥 방관하고 무기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이념 가치에 집중하는 이 소수의 선동 세력들이 그 집단을 지배하지, 이 방관하고 그냥 지켜보는 자들이 그 집단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지금 좌측에도 보면 좌측도 한 2천만 명은 된다고 보는데 그 좌측에서 100만 명 이하의 민노총, 정교조, 전농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개딸들, 이런 것들이 실제 좌측을 움직여서 이재명을 후보로 만들어서 끌고 가고 있고 좌측 전체가 친북 성향을 띠도록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에는 좌우 극단의 소수들이 지금 좌우를 끌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수골이 친북 좌빨 강경파에 비해서 무능하다는 데 큰 문제예요. 친북 좌파 관경 세력들, 이것들은요, 매우 치밀하고 투쟁력이 있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그때의 투쟁 아젠다를, 의제를 잘 바꿔가는 그런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흠많은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유력하게 대선에 당선되는 입구까지 와버렸고, 또 그들이 장악한 언론, 그들이 장악한 문화계, 또 그들이 장악한 법조계, 사법부, 또 그들이 장악한 경찰, 그들이 장악한 공수처와 검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지금 친북 좌빨 세력의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들이 가진 이런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언론부터 각종 국가기구, 사정기구, 사법기구, 문화기구, 이런 것들이요, 지금 친북 좌빨의 영향력을, 그들의 위험성을 떨어뜨리고 이재명의 저 추악함을 희석시키고 그러고 나서면서 프레임을 갖다가 지금 보수 측에 던지고 있죠.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의 사과예요. 그래서요, 국민의힘의 뭐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좀 정신 나간 것들이 한동훈이부터 시작해서 김용태부터 시작해서 뭐 안철수부터 다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라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 국면에 던진 프레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윤통이 계엄을 한 것이 무리한 일이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 계엄을 사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엄에 사과해버리는 순간에 대선은 끝났어요. 지금요, 언론 기사들 한번 보세요. 거리에 시민 모니터 한다라는 그런 기사들, 대선 그 유세장 옆에서 만난 시민에 대한 모니터. 보면요, 계엄을 일으킨 이런 집단을 내가 보수지만 지지해 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사과해버리는데 유권자들이 숙골 아니면 이 계엄을 잘못한 저 정당에 표를 줘야 되겠냐. 이번에는 기권하든지 반대쪽에 한번 줘야 되겠다.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에도 그런 세력이 많아졌어요. 지금 두 번째로 던지는 프레임이요. 윤통 출당시키라는 거예요. 자, 윤통을 출당시키는 것이 쉽게 끝나지 않고 당내에 친윤이 있고 또 반윤인 한동훈 등 안철수 등이 있고 이 세력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자, 그 속에서 친윤들이 지금 선거운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또 한동훈이도 그 핑계 대고 협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서로 다 낮아빠진 대선을 만드는데 핵심 이슈가 윤석열 출당이에요. 한 번은 뭐 윤석열이 스스로 나간다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자기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데 결국 당의 결정에 따르려면 의총을 열어가지고 윤통을 쫓아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통의 출당 문제도 야당이 던진 두 번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재명이 입만 열면 제1내란, 제2내란, 제3내란 세력들을 찾아가지고 다 숙청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런 내란의 잔재들이 남아서 이재명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특수부대 블랙 요원이 저격총을 들고 와가지고 이재명을 쏘려고 한다. 이런 설들을 퍼뜨리게 만드는 것도 다 제3의 프레임이랍니다. 자, 이 속에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김문수나 국힘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제일 걸림돌은 뭔가 하면 숙골들이죠. 지금 김문수 유세에요. 숙골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제 한 보름 지나면 끝날 김문수의 대선 과정과 더불어서요, 앞으로 보수의 재앙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골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구 기득권 그리고 한동훈이 같이 정신 나간 한마디로 보수도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난 조경태나 한동훈이나 안철수는 보수도 아니고요. 이념에 대한 어떤 개념조차도 정립이 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나가면요. 이론에 대해서 정립도 되지 않은 저들이 당을 접수하겠죠. 친윤들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라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대선 지고 나면 저 당이 흘러가는 방식이 더욱 가관일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대선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보수 대중들의 생각보다 숙골의 기대와 달리 아주 크게 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선 막판에 김문수를 위해서 보수 전체가 결집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보수들 중에서도요.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 한덕수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모양 좋은 단일화를 해서 권력을 갖다가 분산시키면서 개헌을 전제로 해서 임기 단축해서 후보로 뽑고 모양 좋은 단일화를 하게 되면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국힘이나 숙골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여망을 깔아뭉개 버렸어요. 지금요, 이재명이 걸어놓은 또 네 번째 프레임이 뭔가 하면 한덕수가 새벽에 3시 20분에 입당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선 경선상에 일어난 친윤의 쿠데타다.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쌍권이 왜 저런 결정을 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요, 딱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데 새벽 3시 20분이라는 그런 실수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하루 종일 떠들어대니까 근소하게 한덕수 교체를 원하지 않는 쪽이 많게 되었다는데, 거기에 똘똘 뭉친 숙골들의 여론이 개입했을 거라고. 그날 하루 종일 집중 포화를 해대면서 당이 결정한 후보를 날리고 새벽에 한덕수를 갖다 넣어서 후보를 교체했다. 이렇게 때리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당원들 여론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한덕수를 제끼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교체에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여론을 그렇게
형성해 놓으니까 한덕수가 나가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김문수가 저렇게 뻗대기고 그야말로 운동권식 온갖 전략 전술을 써서 후보를 탈취했어요. 거짓으로 후보 탈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요, 국민의힘이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을 찾기를 바라던 합리적이고 온건한 상식적인 보수들이 절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상당수가요, 후보 보이콧한대요. 한번 보세요. 그 결과를 보면 알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문수는 보수의 표들도 많이 모으지 못한 채 대패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요, 교정하고 변화할 노력을 포기할 때 변화를 불가능한 세력에 대해서는요, 하늘이 때로는 엄청난 재앙을 때려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국힘이나 보수에는 이번에 가장 사악한 친북 좌파 후보 이재명, 가장 강력한 후보지요. 그리고 가장 엉망진창인 국힘, 그리고 보수 내부의 분열, 극단적 소수에 의한 보수의 장악, 숙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여태까지요, 가장 경계해오던 보수의 우려스러운 측면이 다 등장했고,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 가장 취약한 후보가 김문수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맞아떨어져서 나오는 결과는 이번 대선의 처참한 패배가 될 거고, 패배 이후에 또 국힘은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이재명은 곧바로 사정을 통해서 보수 의원 상당수를 제거하거나 기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는요, 상당 기간 암흑에 들어갈 건데, 숙골들이요, 진짜 애국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들이 애국이었는가? 아니면 이들이 보수판을 다 집단 자살로 몰아넣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소수의 잘못된 이런 집단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조차도 결국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식적인 보수가 방관해서 벗어나서 이제 핵폭탄이 떨어진 자리에서 새로 출발하려고 할 때 적극 개입해서 기존의 이 문제 세력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보수가 새 출발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